당신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장서방이 오해를 하셨나 보네. 잠깐 이야기 좀 나누던 참이에요. 이야기? 서로 껴안고 속삭이는 게 이야기요? 남의 아내를 이렇게 불러들여 놓고도 그 입이 열립니까? 허허! 증거라도 있어. 없으면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요. 그만 좀 하세요. 창피하게 왜 이래요? 지금 뭐라 했소? 누리야, 이 세상에 믿을 건 너 하나뿐이구나. 야단 맛집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옛부터 바라는 마음은 말로 적어 남길 때 큰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바램이나 소망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또는 만사형통이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귀한 마음에 따뜻한 복의 기운을 듬뿍 담아 여러분의 가정에 만사형통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옛날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장터 고을에 장도윤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기도 전 새벽 안개가 골목을 채울 즈음이면 늘 눈을 떴습니다. 밤새 식은 방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두루마기를 여미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서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의 생업은 소금 장사였습니다. 하얀 소금을 자루에 담아 어깨에 메고 장터와 마을을 오가는 일이었지요. 소금 자루는 보기보다 무거워 한참을 지고 다니다 보면 어깨와 허리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단 한 번도 그 무게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소금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루도 빠질 수 없는 물건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장터에 들어서면 도윤은 큰 소리로 호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울을 꺼내 한 돼 한 돼 정직하게 달아주었고 눈이 어두운 노인에게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레 건네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소금이 젖을까봐 삼배를 덮어 씌웠고 장이 서지 않는 날에도 약속한 집은 꼭 들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소금 장수는 속이지 않아. 소금보다 마음이 더 고든 사람이야. 그 믿음 덕에 도윤은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으나 하루 벌어 하루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고 마루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집 안까지 힘든 기운을 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에게 삶이란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소금처럼 눈에 띄지 않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머지않아 커다란 파도에 휩쓸리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도 도윤은 장터 일을 마치고 마을 안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장터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은 소금이 잘 팔리는 곳은 아니었지만 도윤은 늘 그 길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당장 사지 않더라도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오면 믿을 수 있는 장수를 떠올려 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마을 끝자락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로 둥글게 쌓아 올린 우물가에는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그날도 한 여인이 두레박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비스듬히 내려앉은 가운데 연분홍 치마자락이 물가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단정해 보이던지 도윤은 걸음을 멈춘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괜히 소금 자루를 고쳐 매며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물동이가 무거우면 제가 대신 들어드릴까요? 갑작스런 말에 여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늘 하던 일이라서요. 그 짧은 대답에 도윤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처음으로 소금 자루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일부러 그 마을을 자주 찾았습니다. 소금이 필요 없는 집에도 안부를 묻고 우물가를 지날 때면 괜히 걸음을 늦췄습니다. 처음에는 눈인사만 나누던 두 사람은 차츰 말을 섞게 되었고 여인의 이름이 윤소라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라는 도윤의 과묵함 속에 깃든 성실함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무거운 걸 지고 다니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 생각하면 견딜만 합니다. 도윤의 말에는 꾸며낸 기색이 없었습니다. 소라는 그런 도윤의 모습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훗날 두 사람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물가에서의 인연은 생각보다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도윤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소라가 사는 마을을 한 번 더 들렀고 소라는 그런 도윤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묘하게 반가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짧은 안부 인사만으로도 서로의 하루를 짐작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혼인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도윤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큰 집도 많은 재물도 없습니다. 다만 거짓없이 성실히 살 자신만은 있습니다.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세비단 대신 깨끗이 손질한 옷을 입었고 음식도 많지 않았지만 정성만큼은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번듯하진 않아도 살림은 단단하겠구나. 그 말은 축복이자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혼인 후 도윤은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물을 길어 놓은 뒤 소금 자루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소라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고마워 손을 보태려 했지만 도윤은 늘 말렸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하면 됩니다. 당신은 편히 지내시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내가 거친 일에 손을 대지 않길 바랐고 집안이 평온하길 바랐습니다. 소라는 처음엔 그 배려가 참으로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루에 앉아 햇살을 쬐며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한동안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나날은 사람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편안함이 익숙해질수록 고마움은 조금씩 당연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변화의 조짐을 그때의 도윤은 아직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해가 바뀌고 계절이 두 번이나 지나자 윤소라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차려놓은 밥상을 앞에 두고 혼자 앉아 식사를 했고 해가 중천에 오르면 마루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평안으로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적막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윤은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소금 자루를 메고 다녔습니다. 땀에 젖은 채 돌아와서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집안일을 거들었고 소라의 손에 물 한 방울도 묻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이 소라의 마음에는 점점 당연한 풍경이 되어갔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장터일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예전처럼 따뜻한 기운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점점 남편의 소금 냄새와 말 수 없는 태도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맞은편 집에 사는 도살업자 구태식이 소라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으며 웃을 때마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집 앞에서 마주칠 때면 그는 거리낌 없이 말을 붙였고 소라는 처음엔 그저 이웃의 인사라 여겼습니다.
집에만 계시려니 심심하시겠어요. 그 말은 별 뜻 없는 한마디였지만 소라의 마음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무료함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소라는 자신도 모르게 구태식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데에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작은 틈 하나가 조용히 금이 되어 퍼져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태식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데 능한 사내였습니다. 소라의 표정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그는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마주칠 때면 짧은 말 한마디를 건네고 괜히 장터 소식을 전하며 시간을 늘렸습니다. 장서방은 참 부지런하지요.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라는 처음엔 남편을 두둔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태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물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번듯한 비단 끈이 달린 비녀였습니다. 손님이 잘못 두고 간 건데 집에 가져가도 쓸 데가 없어서요. 소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물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향기 나는 연지, 고운 수건, 장터에서나 볼 수 있는 작은 장신구들. 구태식은 늘 그럴듯한 이유를 붙였고 소라는 점점 거절하는 법을 잊어갔습니다. 선물은 마음의 빚이 되었고 빚은 곧 거리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소라는 어느새 남편과 구태식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일만 하는 도윤과 달리 구태식은 말이 많고 웃음이 컸습니다. 집안의 고요함은 점점 답답함으로 바뀌었고 소라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기울어갔습니다. 배신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허용이 쌓이고 사소한 거짓이 반복되며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그 선이 이미 발밑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소라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늘 사람이 가장 모르는 곳에서 먼저 자랍니다. 윤소라와 구태식의 관계 역시 당사자들보다 이웃들의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집 앞을 서성이는 구태식의 모습이 잦아졌고 소라는 점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이는 다름 아닌 구태식의 아내였습니다. 집 안에서 사라지는 물건들과 줄어드는 살림살이를 보며 그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의심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심하듯 장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말을 꺼내는 데까지 그녀는 여러 번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장서방, 이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어진 이야기는 도윤의 가슴을 서서히 짓눌렀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구체적인 말들이 이어질수록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무 일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짓고 물을 길어오고 말없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눈은 끝내 감기지 않았고 가슴 속에서는 파도가 일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새벽 도윤은 소금 자루를 메고 집을 나서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돌아와 집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태식이 뒤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도윤의 눈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듣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의심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침묵으로 덮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본 사실을 담아 관아로 향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관아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님 앞에 선 도윤은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꾸며내지 않고 직접 본 그대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가슴은 떨렸지만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도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불려온 구태식은 태연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금장수의 말은 근거 없는 헛소문입니다. 윤소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나섰습니다. 남편이 요즘 장사가 안 돼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간 적도 없습니다. 그 말들은 도윤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진실보다 거짓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님은 곧장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 없이 남을 모함한 죄 가볍지 않다. 도윤은 항변하려 했지만 말은 끝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곤장이 내려졌고 나무 마루에 울리는 소리가 관아를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을 기다린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소라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도윤과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항상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곤장을 맞은 뒤 도윤의 삶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몸은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집 안에서도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윤소라는 더 이상 남편을 돌보려 하지 않았고 도윤은 결국 헛간으로 내몰렸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날들이 이어지자 그는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길가에서 도윤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스치듯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낮고 익숙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한때 집에서 쫓겨났던 누렁개 누리가 서 있었습니다. 누리는 입에 따뜻한 먹을 것을 물고 와 도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앉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신을 짐승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누리는 매일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음식들을 물고 와 나누어 주었고 밤이면 곁을 지켰습니다. 도윤은 그 의리에 버텨 다시 몸을 추슬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리는 도윤을 숲길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도윤은 강도에게 위협받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도윤과 누리는 힘을 합쳐 노인을 구했고 그 노인이 바로 자선을 베풀던 상인 한만석이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도윤의 삶은 다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만석은 도윤의 사연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바닥에서 진짜가 드러나는 법이네. 그 말과 함께 도윤에게 새 일자리와 새 삶이 열렸습니다. 이후 도윤은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가정을 이루었고 누리는 끝까지 도윤 곁을 지켰습니다. 겉모습만 쫓던 이들은 스스로 무너졌고 묵묵히 버텼던 이는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소금처럼 보잘것없을 거라 여겼던 그의 인생이 단단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나고 진짜 의리는 어려운 날에 비로소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 번듯해 보이던 인연은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소금처럼 묵묵했던 마음은 끝내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성실함은 당장 보답을 받지 못해도 하늘은 그 발걸음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